자, 이번 주 공동체 관리 사무소장 관련한 부분들의 내용들로 쭉 해서 일련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관리 사무소장과 관련한 부분에 따른 질문입니다. 자, 그럼 관리 사무소장과 관련해서 일단은 배치에 관한 규정 볼까요? 자, 그러면 관리 사무소장을 배치하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를 관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체 소장으로 배치한다. 다만 의무관련 공동체, 다만 500세 미만의 공동체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서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체에게 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합니다. 네, 배치는 이제 보니까 의무관리 대상에 저희가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자,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으로서 세대수가 저희가 500세대 이상 또는 저희가 미만으로서 요 규모 공동택으로 2세대수 이상의 공동택이면 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자격자를 배치하는데, 이 500 이상이면 누가 갑니까?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500에서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라.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배치가 가능하지만, 누구라면 보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세대수는 몇 세대 미만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저희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정은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자, 일회자는 즉 일회 기역, 니은, 디귿, 일에 해당하는 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보조자란 것은 여기는 이제 이 개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조자 배치는 배치인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규모가 예를 들어 3,000세대라고 잠깐 하는 예를 들죠. 3,000세대인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좀 버겁지 않겠냐. 그래서 주택관리 산하보혜 자격을 가진 자를 소장이 아닌 보조자로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보조자 배치 규정은 법에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조자를 뭐 할 수 있다?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장의 보조자는 아직은 저희가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소장 배치는 의무 규정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보조자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배치할 수도 있고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배치에 관한 규정 나와 있고, 자, 2번 이 지금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배치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치 신고도 하고 변경 신고도 하는데 동그라미 1번. 자,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 업무 집행을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그러면 배치 변경 신고는 누구에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네,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 배치는 업무 집행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소장은 배치된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4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가 배치와 그 배치 또는 변경 신고인데 일단 배치 변경 신고는 누구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신고란 이야기는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돼? 일단은 신고란 건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신고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업무를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그 서류 접수한 업무를 위탁을 준 거죠. 위탁을. 그래서 그 밑에 서류 제출은 저희가 관리사무소장이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배치 변경 신고 관련해서 서류 제출은 누구?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하는데, 일설은 배치 신고는 배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문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서류는 한번 쭉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확인해 두시면서 3번으로 갑니다. 변경신고도 마찬가지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변경신고인데 그럼 일단은 저희가 배치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한 질문을 줬을 때 신고는 양 공이 모두 다 시장고속청장입니다만 관련 서류 제출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해당 일로부터 15일 이내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더라 해서 3번. 그 서류 접수를 이쪽에 주택을 단체에 가다 보니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서류 제출을 가다 보니까 누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현황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미 4번.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 단체는 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을 이쪽으로 했지만 저희가 접수 현황이죠. 그럼 저희가 접수 현황은 저희가 분기별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주택관리 단체가 분기별로 접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합니다. 네, 해서 4번하고 5번. 5번에 주택관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가 배치 변경 신고 하나 정리했고요. 자, 3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 업무 등과 관련해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 쭉 해서 일련의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될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총에 저희가 6가지 업무를 이 소장으로 배치된 자가 이 법에서는 6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이 수행한 업무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1번. 입조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입니다라고 해서 기역과 니은에 따른 업무를 해서 기역, 니은을 입조대표 의결한다면 그 업무를 누가 집행합니까? 누가 집행한가요? 관리주체가. 2번.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의 청구, 장기적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조대표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해서 저희가 지문에 2번.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과 그리고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까지 해서 4번. 그리고 5번. 입조대표 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도 관리사무소장이 합니다. 네, 해서 여기는 그 6가지 지금 1번부터 쭉 1년에 나와 있는 것 그 6가지 지문 중에 마지막 동그라미 6번을 조금 더 주의하셔서 이와 같은 지금 지문 6번에 따른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것도 관리사무소장이 하는데 조정은 지금 조정 주기는 저희가 원칙은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은 원칙은 저희가 몇 년마다 조정할 거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3년마다 그래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럼 꼭 3년의 주기만 되었을 때 조정할 거냐? 아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지문의 단서에 가보면 여건상 필요해서 입조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칙은 3년마다 내외적으로 저희가 3년이 지나기 전에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여기는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플러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은 동의권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해서 방금 확인을 했던 대로 입조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따른 지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6가지 업무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보는 지문 중에
조금 한 번 더 주의 봐두실 것은 6번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따른 이 부분의 지문 좀 정리를 해 두십니다. 그리고 2번 관리사무소장은 양가로 1회 동그라미 1회 기억 및 니은과 관련하여 입주대표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의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 4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5번에 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문 1번부터 쭉 해서 한 7번까지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는 일단은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를 좀 주의 봐주시는데 일단 한번 쭉 가면서 주의하실 2가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1번 입조대표인은 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1번. 2번 입조대표가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입조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누구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지문 2번의 2번째 줄 누구에게 보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번째 줄 끝부분에 누구에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따른 그 지문이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주의해서 2번 하나 체크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3번은 시장, 구청은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는 즉시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조대표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 일단 여기서는 2번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체크. 그리고 5번으로 갑니다. 5번. 입조대표는 보고나 사실조사를 또는 명령 등을 이유로 소장을 해임하거나 소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자치관리라면 입조대표에 해임한다는 거고 만약에 주택관리업자에 요구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라면 그 배치된 소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 정도에서 2가지 지문을 조금 더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6번하고 7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간섭 배제 등에 관한 부분은 그 정도 지문만 좀 주의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관리사무소장 관련 보시면 저희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취지 잠깐 볼까요? 취지. 자, 주택관리단체는 소장의 손해배상 책임과 공동대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보면 지문은 정리해서 4번에 관한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기 양가로 2번. 그러면 관련 금액과 저 금액은 어떤 기준을 따라 저희가 금액을 기준할 거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가보면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에 가보면 금액을 일단은 보면 금액은 세대수가 500세대를 기준으로서 5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 저희가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배치되는 공동체가 어떤 저희가 자격, 사냐, 보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배치되는 세대 수가 미만 이상에 따라서 이상이면 여기는 얼마를 저희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만이면 얼마를 여기는 저희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금액 설정 기준에 관한 방법, 여기는 이와 같은 부분하고 플러스 방법은 저희가 3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 줄에 보증보험 공제나 공탁에서 3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했고 이와 같이 금액은 이 기준에 따라 금액을 결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 3번에 가보죠. 3번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체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출은 여기서 보면 제출은에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저희가 제출과 관련해서 부분 양가로 3번에 가면 일단 두 번째 줄에 배치된 날이죠. 그럼 저희가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누구에게 해서 여기는 일단은 지문의 동그라미 1번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에게,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저희가 회장에게 제출합니다. 네. 연계해서 3을 먼저 3번으로 갑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에 제출하면 되는데 3번은 뭐예요? 3번은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3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경우 밑에는 누구로 가면 이때는 3번은 없는 경우 밑에는 저희가 그 관련 서류를 배치된 날에 누구에게 저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제출 관련 양가로 3번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하시면서 내용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4번은 지금 저희가 회수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 세 가지 중에 모두 다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뭐에 대해서만큼은 공탁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회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4번.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 해당 공동체 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라고 지문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공탁금 플러스 3년은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게요. 그래서 4번 하나 정리하고 있고, 자, 5번. 5번은 보증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탁을 했다면 그 공탁을 계속 갈 수 있냐? 중간에 바꿀 수 있다. 근데 바꾸는 시점은 저희가 언제 그걸 바꿀 거냐 그래서 지문의 5번에 가보면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조치를 한 주택관리사 등은 두 번째 줄 그 보증 설정을 다른 보증 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 설정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갈 수 있어요? 예. 언제 하세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을 합니다. 양가로 5번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밑줄 하나, 그 부분 하나 주의하시고 6번으로 갑니다. 6번은 지금 보증 설정 방법의 모두가 아니라 세 가지 중에 여기 양가로 6번에 해당되는 규정은 공제를 제외한 보증보험하고 공탁을 제외한 보증보험과 공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한다 해서 다시 보증 설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보증보험과 공제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7번하고 8번은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그와 관련 돈을 지급 청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급 청구할 때는 그냥 지급 청구하는 게 밑에 나와 있는 8번에 1, 2, 3에 해당되는 효력 있는 서류와 같이 지급 청구가 들어와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8번 한번 볼까요? 자,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 공제 회사, 공탁기관에 1, 2, 3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지급 청구에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 청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급 청구에 따른 금액이 전부 나갈 수도 일부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9번에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그 금액만큼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이란 건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공탁금 중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한다는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합니까?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주고 설명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관련한 회수제한 금지부터 마지막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보전한다는 지문까지 해서 하나 마무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택관리업자 등이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 주택관리업자 등의 저희가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택관리업자 등이나 주택관리 포함해서 하나 이상의 포함인데 여기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그래서 여기는 주택관리업자 등에는 지금 주택관리업자와 하나 누가 포함된 개념 여기서 등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저희가 관리사무소장이 저희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교육은 이제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정리할 건 주택관리업자보다는 제가 그중에 누구 여러분과 관련된 관리사무소장 관련된 요 교육 규정을 좀 더 주의를 해서 보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첫 출발은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교육을 실시할 거냐. 그래서 실시권자는 저희가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실시권자가 됩니다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그 교육을 받을 때 한 장을 먼저 넘겨서 양가로 5번으로 가볼까요? 양가로 5번. 주택관리업자와 또는 소장은 다음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교육 수탁기관으로부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까지 해서 실시권자는 직접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도지사가 누구를 교육 수탁기관에서 교육 수탁기관을 지정을 해서 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주택관리업자나 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수탁기관을 따로 정해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는데 기간은 지금 보니까 실시권에 따라 보면 저희가 1번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 년인가요? 1년 이내.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언제로부터? 배치된 날로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는 그러면 교육은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교육을 받습니까? 1년 이내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 배치 관련 연수 몇 년인가요? 1년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해서 지문은 지금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이 5번, 양가로 5번에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연수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주택관리업자 소장 관련 등록도 배치 1년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이 부분 하나 정리하고 하나를 더 정리하죠. 자, 하나 더 정리한 것은 29페이지 하단에 지금 5번의 양가로 2번을 보죠. 5번의 2번. 5번의 2번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저희가 주택관리 산하 또는 보혜 자격을 가진 자들에 대한 휴먼 자격에 관한 규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관리 산하 보혜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관리 업무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그만두고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공동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자격에 관한 규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양가로 2번을 제가 들어가 보면 자, 여기는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소장으로 배치되기 직전이에요. 직전 몇 년 이내 그와 같은 경력이 없다면 5년 이내 그와 같은 경력이 없다면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만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보고 한 장을 넘겨가 봅니다. 넘겨서 지문의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3번.
자,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1 또는 2에 따른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1이란 건 뭘 말하겠어요? 1년 이내 소장으로 배치돼서 1년 이내 교육을 받거나 예정일 직전 5년 이내 이 교육 교육을 받았다라면 그래서 1년 이내 교육 또는 저희가 5년 이내 교육을 받고 현직에 소장으로 배치가 된 주택관리 이 교육을 받고 현직에 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라면 배치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고 현직에 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라면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주택관리사들은 1 또는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 경우는 이때는 저희가 몇 년마다 3년마다라는 건 이거죠. 일단 저희가 1 또는 2에 따른 교육을 받고 현직의 소장으로 계속 남은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장을 통해서 어떤 내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직업을 갖겠다면 어떻게 돼요? 3년의 주기마다 계속해서 이제 보면 3년 이내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번 받고 이내에 1년 또는 5년 이내 한 번 받으면 교육이 끝나지만 여기 세 번째 관련된 3년마다는 소장으로 근무하고 난 이걸로 이제 업을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밑에 3년의 주기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정리하고 있고요. 양가로 4번, 5번, 6번, 7번까지 쭉 보시고 8번으로 갑니다. 8번은 지금 교육기간은 3일로 합니다. 그래서 3일이란 건 지금 저희가 3일 교육기간은 며칠인가요? 3일. 3일은 1년의 교육을 받던 1년인의 교육을 받던 5년인의 교육을 받던 또는 저희가 3년마다 교육을 받던 세 가지 중, 즉 1년, 5년, 3년 중에 어느 해당되는 교육에 대한 교육기간을 며칠 한다는 겁니까? 교육은 3일간. 그래서 1, 5, 3에 따라 어느에 따라 이 셋 중에 어느 교육을 받던 간에 교육기간을 며칠로 합니까? 저희가 교육기간은 3일간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양가로 8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양가로 9번에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좀 전에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라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하는 게 누가? 교육 수탁기관을 줘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 수탁기관 관련한 지문에 따른 저희가 수치 2가지를 기억할 건데 그러면 교육 수탁기관은 수탁을 맡았으면 교육을 받을 대상자에게 며칠 전에 그거를 공고하거나 통지할 거냐 그래서 1번 수탁기관은 교육 시 10일 전에 필요사항을 공고하거나 통보합니다. 그래서 공고 통보는 몇 일 전인가요? 저희가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에 공고하거나 저희가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10일 전에 공고 또는 통보합니다. yes. 여기는 공고 통보만 하는 거 10일 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탁기관에게 교육을 줬기 때문에 수탁기관 임의대로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그라미 2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다 그래서 이행사항을 정해주는데 몇 가지를 2가지를 해서 기억.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매년 11월 31일까지 그리고 니은. 교육이 끝났다면 종료 1개월 이내 교육 결과를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월 31일까지 작성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교육 종료 몇 개월 저희가 1개월 이내 저희가 보고하는 해서 수탁기 관련 숫자는 일과 그리고 저희가 월 또는 개월 관련 11월 30일까지 하고 1개월 이내까지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장 교육하는 부분에 실시권자부터 쭉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마무리 수탁기관에 관한 부분까지를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문을 정리를 하고요. 자, 관련 공제사업 관련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잠깐 확인 한번 해서 공제사업은 자, 공제사업 저희가 공제사업은 일단 지금 저희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공제사업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에서 공제사업은 일단 양가로 1번 읽어보죠. 양가로 2번으로 바로 가보죠. 일단 이 공제사업에 관한 부분과 협회에 관한 설비에서 저희가 공제사업과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겼을 때 저희가 협회의 저희가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공제사업 협회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저희가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공제사업과 협회 설립에 관련된 저희가 대외 업무를 누군가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제사업과 협회 설립에 관한 대외 업무는 누가 처리할 건지 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업 또는 설립에 관한 대외 업무는 이때를 줄 수 있다는 여러분이 여기는 지문이 여기는 누가 여기를 등장하면 저희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공제사업이나 협회 설립에 관한 부분은 누구를 통해 합니까? 일단 이 관련 두 가지 사업 또는 설립에 관한 대외 업무는 다 누구가 지문에 저희가 등장을 해줘야 될까요? 이때 등장은 누가 등장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관련해서 6번의 양가로 2번에 가보면 주택관리단체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아래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관련해서 공제규정 중에 밑에 한번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문은 동그라미 3번에 가서 여기는 용어와 수치 관한 부분에 용어는 일단 여러분이 책임준비금 밑줄, 적립비율 밑줄에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전에 손해배상에 관련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공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이 뭐예요? 어떤 저희가 이 공제금 지급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책임준비금이라는 건 들어오는 어떤 지급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 그 관련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책임준비금이라고 적립비율을 법에 정해서 최소 공제를 수입액이 얼마 이상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100분의 1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 하나 체크하시면서 한 장을 넘어가 봅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자, 주택관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다른 회계와 동일 회계가 아니라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하나 주의하시면서 그러면 책임준비금을 공제를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꼭 갖춰놓으라고 그랬는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면 안 되죠. 막상 지급 청구가 들어오는데 줄 돈이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원칙은 책임준비금을 원칙은 그 지급 청구가 들어올 때 사용하기에 빚지는 돈인데 근데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별도 회계 관리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 다음 지문 양가로 5번하고 양가로 6번. 단체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1, 2, 3에 관한 세 가지가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도 종료 2개월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라고 해서 여기도 6번의 두 번째 줄에 장관이 등장을 했고 개월 하나 밑줄 그어놓으시게 2개월 이내 밑줄. 그리고 7번, 8번도 보니까 다 누가 등장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7번. 그리고 8번도 첫 번째 부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해서 일단은 여기 저희가 보면 공제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방금 봤던 지문들 별도 회계라든가 쭉 정리하시고 2개월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관련 대외 업무는 다 등장해 누가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협회입니다. 협회는 지금 일단 취지 관련 1번에 주택관리사 등은 저희가 공동체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관련해서 바로 양가로 5번으로 갑니다. 5번. 협회에 관해서 협회 설립은 여러분이 그중에 양가로 5번을 좀 주의 봐주시는데 보죠.
단체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를 발견을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설립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가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 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양가로 3번,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하고 양가로 8번. 자, 협회에 대해서는 공동체 관리법에 규정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공동체 관리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저희가 준용합니까? 저희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은 지금 양가로 5번에 지금 양가로 5번, 6번에 관한 부분 5, 6, 7에 보면 다 누가 등장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부분이고 배치된 자의 몇 분의 몇 이상이라고 질문 줬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어지는 부분에 5분의 1 이상 하나 밑줄, 그리고 8번에 나와 있는 사단법인 밑줄에서 양가로 5, 6, 7, 8 관련해서 방금 체크하고 설명했던 부분을 좀 주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8번은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다. 그래서 관련 동그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관련해서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양가로 1, 양가로 2 관련해서 누가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또 여기 등장을 합니까? 양가로 1, 양가로 2 모두가 다 누가 등장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2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서 양가로 1, 양가로 2를 등장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8번에서는 지금 양가로 1, 2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하고요. 각각 1번의 두 번째 줄 그리고 2번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그 용어만 밑줄을 좀 꺼 놓으시면서 1, 2번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그 용어만 밑줄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도록 합니다. 부분 정리하고 양가로 3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누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크게 봤을 때 누구하고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한 부분들에 따른 일련의 몇 가지를 좀 묶어서 일부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공제사업까지 본다고 하면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랑 관련된 이제 주요 지문을 해서 이 시간을 정리했고 관리사무소장도 이제 보면 관리 주체에 비해서만큼은 출제 빈도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제에 관한 비중으로 보았을 때 관리 주체에 관한 비율은 출제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런데 관리사무소장도 근당에 전혀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도 지금 배치에 관한 규정부터 마지막 저희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그 부분하고 마지막 협회 설립까지 있는 부분 정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내용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